네, 최원정입니다. 네, 네. 인바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고 많이 느꼈어요. 그게 소비자분들이, 내 몸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진짜 많으신데, 생각보다 영양 실조가 진짜 많은 거 혹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인바디가 내 몸에 다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뭐 디테일하게 뭐 같은 조건에 해야 되고 호르몬이나 이런 내용은 다 빼고 제가 설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인바디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점수를 보긴 해요. 100의 기준으로 해서 73점이면 여성들은 80 정도 되면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73점이긴 한데 체중을 보면은 체중이 50, 적절한 체중이 57이죠. 근데 요 밑에 보면은 50이에요, 50. 맞죠? 50인데, 지금 현재 체중은 50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57인데, 필요한 양이 우리가 6kg 더, 우리가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몸무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방하고 근육의 밸런스기 때문에 내가 지방이 너무 많아서 몸무게가 높을 수도 있고요. 근육이 진짜 많아서 몸무게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밸런스를 보냐 하면 지금 들어가면서 우리가 골격이나 체성분 이거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딱 몸무게 딱 보고 나서 뭐냐, 저 체중 너무 많이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도 그분들이 뭐냐, 근육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첫 번째 몸무게를 보고 나서 보여드린 게 뭐냐면 골격근과 지방 분석에 들어갑니다. 지방 분석에 들어가면은 사장님 좀 재미없으시네요. 제 뭐냐 마지막에 보면 체중과 골격근과 지방량을 했을 때 사장님 한번 연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손으로 한번 연결해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체중이 높고 골격근이 적고 체지방이 엄청 많으신 C타입이 진짜 많으세요. 저는 C타입이거든요. 대부분 C타입이시죠. C타입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 90%가 C타입이래요. C.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C인데 원래 제일 건강한 타입이 뭐냐 하면 표준으로 했을 때 I가 건강형입니다. 건강형이고 그리고 체중과 골격근으로 해서 체지방량을 했을 때 D가 있어요. D가 우리가 강인하다라고 얘기해. 이분들은 진짜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분들도 영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운동하면 어떻게 활성산소 많이 생기죠. 그래서 비타민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단백질하고 같이 드셔주시면 좋겠고 C형이 뭐냐면 그렇다면 C형이 우리나라 기본적인 사람들인데 C형 중에서 봐야 될 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초대사량을 보셔야 돼요. 기초대사량을 보게 되면 C형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방이 많다는 얘기죠. 지방이 많다는 건 뭐냐 태워주는 게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다. 이게 뭐냐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그래요. 근데 사장님을 보시면 지금 체지방이 엄청 작으시죠? 기초대사량이 엄청 높아요. 그게 갈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표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1260이 되니까 잘 태워주는 거야. 그게 독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초 대사량이 왜 낮아질까요? 높아지게 만들면 되죠. 우리 몸은 뭐냐면 여기에서 넘어가야 되는 게 또 보는 게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사장님 한번 가주시면 영양 채워주시면 돼요. 결론 아까 사장님이 굿모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굿모닝을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체성분과 체수분과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량 있는데 이게 다예요, 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갈로 안에 있는 게 우리가 범위예요. 정상 범위, 표준 범위라고 얘기를 하면 그 위에는 글자 있죠. 30.4가 뭐냐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수분량. 그렇다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9.2인데 30인데 우리 몸의 70%가 물인 거 혹시 아시죠? 물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좋아요. 뒤로 갈수록 좋은데 사장님은 앞이기 때문에 어, 물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은 작은데 영양 결핍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도 보시면 단백질 양이에요. 7.8에 가까우시죠? 8.0이. 그럼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범위 내긴 하지만 앞으로 와 있을 때는 제가 아예 영양 실조라고 하지 않는데 요즘 아예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앞에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단백질 양을 얼만큼 드셔야 되냐 하면 내 몸무게만큼. 사장님 지금 죄송해요. 50kg입니다. 저 오픈할게요. 50kg면은 우리가 단백질 있죠. 프로틴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하면 4스푼은 꼭 드셔야지 50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단백질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 두 번 먹고 나 단백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 엄청 많으세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지금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만일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5푼으로 안 돼요. 더 드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50을 다 채워야지 해서 4스푼을 같이 여시면 안 돼요. 최대치가 흡수가 뭐냐면 30g. 30g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드시는 걸 저희들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밑에 무기질량이죠. 무기질량. 무기질량도 보면 뒤로 가는 것보다 조금 앞이에요.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뼈와 이빨에 있는 칼슘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질량. 전체, 몸 전체에 뼈와 이빨에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오시면 좋겠죠. 안에 포함은 되지만 앞으로 더 있기 때문에 뒤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인바디를 할 때 너무 지방에 치중할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고 체지방하고 결론은 저는 영양 먹으라고 얘기할 거라서 영양을 제대로 먹으면 지방도 체지방이 태워지기 때문에 내려가요.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질에서 여기 있는데 표를 사장님 저 밑으로 가면은 혹시 가만 네. 여기 보면은 골무기질양 하는 글자 보이시나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우리 몸속에 아까 제가 몸 전체에 이빨하고 뼈에 있는 양이라고 했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지 못 올지 골밀도, 골질을 보시려면은 요걸 보셔야 돼요. 골무기질양.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중간에 표준치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이게 앞으로 오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요거는 내가 골 밀도를 보는 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장님 크게 화면을 좀 올려주시면 네, 똑같이 해주시면 제가 뭐냐면 저희들 봐야 될 게 다 했어요, 지금. 요 앞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진짜 많이 해요. 결론은 영양 드시면 돼요. 영양 드시다 보니까 그거 BMI하고 뭐 체지방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 높은 사람도 정말 많은데 기초대사량 올리면 되니까 그게 다 태워진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단백질하고 이런 거 비타민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풀어줘요. BMI는 우리 키하고 몸무게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지방량은 우리 몸 전체를 가지고 있는 표기 때문에 요렇다라고만 설명을 드려요. 작다 많다라는 기준은 제가 표시를 안 하거든 잘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더 잘 알아. 내가 지방을 빼야 될지 영양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야 되는 게 부위별로 분석을 하는 요게 참 중요해요. 우리 몸은 결론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단백질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표준의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일자가 되면 우리가 몸에서 오른팔, 왼팔, 몸통하고 다리가 다 나오죠. 사장님 참 좋으신 거 맞죠? 근데 이것도 엄청 부위별로 좋으시긴 해요. 근데 뭘 봐야 되냐 하면 옆에 보면은 세포 외 수분비를 보셔야 돼요. 세포 외 수분비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는 근육도라고 보시면 이거는 뭐 세포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세포의 건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0. 뒤에 보시면 0.37은 뭐냐면 건강해요. 우리가 세포가 좀 건강해요. 그리고 0.38 있죠. 0.38 요게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0.39 사장님은 몸하고 다리 쪽에 보면 그 0.39죠. 살짝 부종이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와, 사장님 나 다리 근육이 참 많아요. 라고 사람들이 엄청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근육입니다. 결론은.
물근육입니다. 진짜 근육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0.39가 살짝 근육. 자, 0.40. 진짜 심한 부종. 이거는 전문의와 상담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부종이 왜 생겨?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붓는 이유 아시죠? 나트륨 많이 먹잖아. 짠 음식을 내가 많이 먹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트륨과 반대되는 물질이 칼륨입니다. 칼륨인데 그게 녹황색 채소에 많기 때문에 그래 같이 드셔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부종이 또 와요. 맞죠? 이 심장의 근육이 또 부족하게 되면 그게 순환이 저혈압인 사람들도 특히 많거든요. 저는 이쪽이라기 때문에 제가 저혈압이거든요. 짠 음식을 먹는지 식습관인지 아니면은 이제 호르몬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활동량이 적어서 또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체크를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생리 기간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때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게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순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체중이나 골격근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다 체크를 했어요. 우선은 지방이 레벨이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방도 우리 몸은 필요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어, 선생님 전체를 좀 봐주시면 요거까지만 설명드려요. 그 요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다 잘 알아. 체지방이 부족한 것도 알고 그 균형이 안 맞다는 거. 요 몸을 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다음에 제가 넘어가요. 넘어가는 이유가 뒤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 얘가 나타나는 거 위상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량이 적을 수도 있죠. 근육량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세포막 있죠. 세포막. 세포막에 의해서 위상각의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식습관,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상각이 나빠지기 때문에 요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제일 앞에가 뭐냐 하면 이게 위상각인데요. 얘들은 뭐냐 하면 근육의 건강도와 세포의 건강도를 나타나는 게 위상각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바이러스가 많이 걸려요. 면역이 많이 떨어져요. 그게 바로 부종하고 관련 또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건 내 몸속에 건강까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제일 앞에 거는 뭐냐면 혹시 회색 보이시죠, 사장님? 회색. 회색을 딱 봤을 때는 이게 이상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육이거든요, 근육. 그런데 자, 내 점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중앙에 있죠. 그랬을 때 여성들이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5.2 정도 된대요. 그리고 남성은 6 정도 되면은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점이 우리가 회색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위 15%. 그리고 이 점이 회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으로 내려온다. 하위 15%입니다. 하위 15%가 되면 아까 제가 세포라고 말씀드렸죠. 세포가 힘이 없어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백질, 항산화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5.0 적혀 있죠. 5.0. 5.0인데 우리가 네, 앞에. 근데 5.0인데 제일 이상적인 게 아까 5.2 정도 된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혜영 사장님은 올려주셔야 돼요. 결국은. 중간 표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영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입니다. alert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0.3이죠.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좋아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20대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대 나타나는 거. 요거는 A씨 같은 경우에는 내 나이에 중간값인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장님 지금 근육이 많이 부족하신 거예요. 앞에 표를 봤을 때는 근육이 있어 보이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물근육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백질하고 충분히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양 실조까지는 아니신데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좀 드셔주셔야 된다. 단백질 위주로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옆에 보면 요게 뭐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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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네, 하면 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근육과 영양 평가라고 되어 있죠. SMI 같은 경우는 팔, 다리 근육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거의 70% 이상이 90%인가? 70% 이상이 여기 팔다리 근육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점 땡땡땡땡 기준을 봤을 때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면 아까 0.43, 아까 0.39라 하는 얘기 들어보신 거 있죠? 부종이에요. 부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는 팔다리 근육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땡땡땡 기준으로 내가 점이 어디에 있냐? 위에 있죠. 위에 있다는 거 우선은 베스트입니다. 위에 베스트라고 적혀 있죠. 안에 포함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윗부분은 아까 제가 근육이라고 얘기했는데 팔다리 근육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위쪽에서는 근육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를 둘 다 근육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밑에 두 개는 근육이 없죠.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죠? 근육이 있다, 여기는 근육이 없다. 자, 그리고 앞부분은 뭐냐면 부종이 없다, 뒤에는 부종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는 부종이 없다, 부종이 있다. 그럼 내 몸은 부종이 없고 근육이 있으면 좋으니까 베스트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요 밑으로 바로 밑에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부종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종은 세포의 우리가 또 아까 제가 건강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제 몸 전체에 부터 보면은 0.38이 되는 건데 사장님 바로 팔자가 있으니까 0.39에 가깝기 때문에 사장님 살짝 부종이 있으신데 아까 제가 보니까 몸하고 다리 쪽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근육이 힘이 작아서 예를 들어서 식사하는 양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 심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저혈압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그래 지혈압 맞으면 이게 부종이 다리에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엄청 부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갱년기가 오는 순간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위로 조금 올려주시면 사장님 그래서 내장 지방과 이제 비만이 있는데 요 앞에는 내장 지방 뒤에는 피하 지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방은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기준은 있죠. 점이 땅땅땅 있을 때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좋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면 좋아요. 근데 사장님 보니까 내장 지방이 엄청 밑으로 내려와 계시네요. 맞죠? 좋아요. 근데 내장 지방은 어떻게 하냐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 드시는 사람들이 뭐냐 탄수화물, 빵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 몸이 많이 지방의 사이즈가 내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성지방도 많이 높고요. 지금 나이가 들수록 성인병 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심혈관 질환 여기는 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먹어야 되는 게 슬림 스마트, 오메가3 이런 성분들을 드시면 좋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마이너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피하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장기 안에 지방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빼기 힘들어요. 맞죠? 근데 이제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장기의 밖에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마이너스면 좋은데, 사장님 보시니까 이게 범위 내에서 딱 보니까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3, 사장님 다 지방이 없으십니다. 우선은 피하 지방은 오는 게 뭐냐면 대부분 스트레스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 보면 호르몬에 의해서 피하 지방이 많이 생기는데 부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피하 지방은 밖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둘레가 넓어진다고 하죠. 허리 둘레, 뭐 복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영양소가 뭐냐면 제일 앞에 봤던 거 물, 단백질 기본적인 거 항산화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저희들이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나타나는 거는 허리와 그리고 엉덩이 둘레를 나타나는 게 바로 피하 지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어때요?
여성들은 좀 볼품 없어지죠. 나이가 들면.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하 지방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풀어주는 건 이렇게 제가 딱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3일 디톡스를 제가 이틀밖에 못했지만 그 다음날 제가 다시 인바디를 측정했거든. 지난주 월요일 날. 너무 놀랐거든요. 체지방은 내려가는 건 빨라요. 몸무게는 3kg 바로 빠졌어요. 근데 제가 부종이 단백질을 이틀 안 먹었잖아요. 다행히. 와, 다리하고 몸통이 3.9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 섭취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틀 안 먹었는데 내 단백질과 이 양이 보통 때와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일반 사람들이 하루 이틀 빠지면 어때라고 생각하는데 뭐 영양소는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제대로 드실 수 있는 단백질의 양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소비자분들이 이걸 측정하고 난 뒤에 단백질 먹는 양이 엄청 달라지고 있거든요. 레시피를 통해서 아이들 먹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조금 알려드려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